이제 비가 그치고 날이 갠 이후에 굉장히 바람이 점점 이제 늦가을 겨울로 들어가면 바람력이 되게 많이 불거든요. 바람이 슬슬 시원한 바람에서 쌀쌀하고 스산한 바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산골짜기로 불어오는 이 바람이 묘한 느낌이 있어요. 산에 있는 그 모든 전기나 나무의 그 좋은 기운이 이렇게 뿜어져 내려오면은 충분히 들이킬만 합니다. 정말 가슴을 뻥 뚫리도록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의 산의 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상처받지 않는 영혼, 이번 시간 다섯 번째죠. 가슴 정화시키기 들어가겠습니다. 천도님, 방드라님, 살라티오님 오셨습니다. 쉽게 읽혀질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나의 삶을, 나의 의식을, 나의 평소의 관념의 습관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가다듬을 수 있기에 좋은 교보자로서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 제6장 가슴을 정화하기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무의식에서 나를 깨워내고 계속 한번 깨워내면 끝이 아니죠. 계속 열린 마음으로 나를 완벽하게 무한자로 오픈시키고 까지 배웠고 오늘은 이제 가슴을 정화하기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특별히 마음을 정화하기라고 하지 않고 가슴을 정화하기라고 한 것은 특별한 느낌이 있죠. 우리가 가슴과 마음은 좀 어감이 다르잖아요. 가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실로 가슴은 창조의 걸작품 중 하나이다. 그것은 엄청난 악기이다. 그것은 피아노나 현악기나 플루트 등의 아름다운 소리를 훨씬 능가하는 진동과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할 때 흉금을 트고 소통하자고 얘기하잖아요. 흉금을 튼다. 무슨 검은고 가야금 할 때 그 금 느낌으로 흉금. 그렇게 보니까는 가슴이 악기는 맞네요. 악기 소리가 터져 나와야죠. 막히면 안 되죠. 악기의 소리는 귀로 듣지만 가슴의 소리는 느껴야 한다. 어떤 악기 소리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오직 그것이 당신의 가슴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심금을 울리다. 그렇죠? 나의 가슴을 울리다. 우리가 큐피드의 화살을 쏘게 되면 가슴을 향해 쏘잖아요. 또 심장이 그쪽에 있고 우리 매그네틱 필드가 심장 쪽에서 많이 나오죠. 뇌보다. 뇌는 일렉트릭 필드, 어떤 정보적인 것을 담당하고 그 매그네틱 그 자성의 끌어당김의 힘은 심장이 담당을 합니다. 가슴은 지극히 미묘한 에너지로 만들어진 악기여서 그것을 진정으로 음미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나의 가슴을 직접 내가 연주하듯이 나의 흉금, 가슴을 연주하는 거예요. 즉 내가 가슴을 느끼는 거죠. 내 영혼의 방향성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방향성의 결을 느끼는 거죠. 의외로 사람들은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면서 나의 마음을 내가 몰라봅니다. 현실에서 쫓겨 살죠. 대부분의 인간들이 무심한 가운데 가슴은 홀로 자신의 일을 한다. 인간들은 무심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잠재의식은, 내 심장 매그네틱 필드는, 가슴은 홀로 자신의 일을 한다. 가슴의 작용이 우리의 삶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가 트이고 열릴 때, 어깨를 쫙 펴고 가슴을 필 때, 우리는 배짱 좋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어떻게 해서건 가슴이 열리면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 어느 때 무슨 일로든 가슴이 닫히면 사랑도 끝난다. 가슴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화를 내고, 그쵸, 가슴이 메어오죠. 점이 옵니다. 이 모두에 대한 느낌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공허에 빠진다. 그런 모든 느낌이 이제 싫고 좀 냉온탕이 너무나 싫어서 그것을 공구리 쳐버리면 공허함이 빠집니다. 우리가 심장이 뛰는 설렘을 잊어버리면 우리 어렸을 때 유소년 시절, 청소년기, 사춘기 시절, 그때의 그 설렘은 지금 온데간데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발견하려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 세계에서 어릴 적 보다 미숙해 보일 그때보다 좀 더 내 어떤 아우라가 더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공허함에 내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온갖 일들이 가슴이 겪는 변화로 인해서 일어난다. 가슴에서 일어나는 이 에너지 전환과 변화가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여기서 정말 이 성욕, 식욕, 권력욕, 그 배꼽 밑으로의 1, 2, 3 센터에서 이 가슴 심장 쪽으로 에너지가, 센터가, 차크라가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가슴을 넘지 못하면 머리 위로 정수리로 못 가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변화가 당신의 삶을 좌우한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나의 가슴에서 일어난다. 나의 가슴은 천상의 세계에서 어느 쪽으로 요동을 치는데 내가 그것을 무심코 몰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면서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 원하지 않게 평범하게 살자. 보통의 존재로 살자. 나의 스페셜한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그것과 너무나 동일시하는 나머지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킬 때 나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가슴이 아니다. 당신은 가슴을 경험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IM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가슴은 조금 더 축소된 개념이겠죠. 예를 들어 나침반이 모든 방향을 다 가리킬 수 있지만 특정 방향을 어떨 때 가리킬 때 그것이 이제 가슴이 뛰는 방향이고, 나침반은 그 모든 방향을 다 가리킬 수 있는 전지전능한 모든 있음의 전제가 되는 거죠. 가슴은 사실 이해하기가 아주 쉽다.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 충추, 곧 차크라이다. 차크라 나오네요. 차크라, 수레바퀴란 뜻인데, 이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계속 흘러 순환되어줘야 되죠.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에너지 중추 중 하나이며 우리 나날이 삶에 힘을 미친다.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강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강심장.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했듯이 에너지 중추란 우리 존재 내부의 한 장소로서 에너지가 집중되고 분배되어 흐르는 곳이다. 우리 심장이 모든 피가 모아져서 펌핑되는 중추잖아요. 우리 매그네틱 에너지의 그 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다. 우리는 앞서 이 에너지의 흐름을 샥티 혹은 영 혹은 기라고 부르고, 그것은 삶에서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다. 뭐가 이렇게 세? 바람이 오늘따라. 리모컨도 말을 안 듣네요. 우리는 늘 가슴의 에너지를 느끼고 산다. 가슴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생각해보라. 가슴에서 영감과 열의가 솟아나올 때 어떤 느낌인지를 생각해보라. 용트림한다, 용솟음한다. 용이 솟을 때는 이 등골을 타고 척추선을 타고 내 안에서 뱀이 또다리를 틀고 용이 승천하기 위해서는 이 중추 중앙 부분, 가슴 부분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알라딘의 입술램프로 따지면, 호리병으로 따지면 이거 딱 목 정도 부분일 거예요. 가슴에서 영감과 열의가 솟아나올 때 어떤 느낌인지를 생각해보라. 가슴에서 에너지가 솟아나서 확신에 차고 강해진 기분이 들 때, 뭔가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할 것만 같을 때, 나도 모르게 이것을 하고 싶어질 때,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왠지 저 여인은 지금 내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만 같은 그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소위 말하는 용기를 낼 때라는 거죠. 그 모두가 가슴이 에너지의 중추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가슴은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에너지의 흐름을 제어한다. 이것은 가슴이 밸브처럼 에너지의 흐름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의식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해서 의식을 문에 비유하죠. 문은 문지방이 있고 문은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가슴을 여는 것은 내 안에 I am이 뜻하는 그것을 내가, 인간 아담이 주를 섬기고 따를 종자, 따라가는 거죠. 종으로.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그냥 나보다 센 사람 앞에서 굴종하는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나에게, 나의 껍데기 나가 무릎 꿇고 주에게 모든 전권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에 여러분이 모든 전권을 맡겨보세요. 네, 밈님 오셨네요. 자신의 가슴을 잘 느껴보면 가슴이 열릴 때는 어떤 느낌이고 닫힐 때는 어떤 느낌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가슴의 상태는 꽤 규칙적으로 변화한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크나큰 사랑을 느낀다. 그러다가 그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면 가슴이 닫히고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 데이트할 때 상대방이 속된 말로 산통을 깨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마음이 닫힙니다. 애프터가 없어지죠. 우리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한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일까? 우리는 모두 가슴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이해해야만 한다.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으로서 이 분석을 시작해보자. 가슴 중추의 구조에서 무엇이 그것을 닫히게 할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고정된 에너지 패턴이 맞기 때문에 가슴이 닫힌다는 것을 발견한다. 나의 고정 패턴이 있대요. 과거의 쓰라림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일상적인 경험을 살펴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외부 세계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적 존재의 흔적을 남긴다.
그 사건의 경험은 약간의 두려움이나 불안감 아니면 약간의 사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세상이 당신을 거쳐갈 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일 때 사실 당신 존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에너지이다. 의식 자체가 사실은 에너지예요. 생각이 에너지입니다. 내가 어떤 관념을 먹으면 그 관념의 에너지가 내 의식의 우주 안에 들어오는 격이 되는 거죠. 사물 자체가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사물은 밖에 남아있고 당신의 감각이 그것을 마음과 가슴이 받아들여 경험할 수 있는 에너지 패턴으로 바꿔준다. 과학은 감각이 이런 작용을 잘 설명해준다. 눈은 사실 세상을 내다보는 창문이 아니다. 눈은 세상의 전자기적 이미지를 당신 속으로 보내주는 카메라이다. 다른 모든 감각들도 마찬가지이다. 그것들이 세상을 감지해서 정보로 바꾸어 그 데이터를 신경 전기 부호를 통해 보내면 그 인상이 마음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정말이지 감각은 전자 감지 장치이다. 어차피 온 우주가 전자기장이고 인간의 실체도 양자 에너지 전자기장이잖아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이미지가 말썽을 일으킨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로막고 지나 보내지 않는다. 이럴 때 그 에너지 패턴은 실제로 길이 막힌 채 당신 안에 남아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에너지가 당신 안에 남아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왠지 앙금이 남다라고 하죠. 한을 품다. 켜켜이 한이 쌓인다. 이런 개념도 비슷한 걸 거예요. 먼저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떨지를 살펴보자. 모든 것이 당신을 곧장 통과해 버린다면 어떨까? 예컨대 고속도로를 운전하면 당신은 수천 그루의 가로수를 지나쳐갈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인상을 남기지 않는다. 슉 지나가니까 겨를이 없죠. 임팩트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보이자마자 기억에서 사라진다. 운전을 할 때 나무와 건물과 자동차들이 보이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겨놓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일시적인 인상을 남겨서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한다. 그것은 감각을 통해 들어와서 마음의 인상을 만들어냈지만 만들어지자마자 사라진다. 휘발성이 크죠. 그것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이 없으면 인상들은 걸림없이 지나간다. 운전할 때 그 수많은 차를 보지만 그 차 기억납니까? 안 나죠. 이것이 지각 체계가 작용하는 전반적인 방식이다. 지각은 사물을 받아들여서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고 지나보내게 함으로써 당신이 다음 순간 속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신도 그 체계도 문제가 없다. 당신은 그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험들을 해나가고 있다. 운전은 하나의 경험이고 지나치는 가로수들도 자동차들도 하나의 경험이다. 이 경험들은 한편의 멋진 영화와도 같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것은 당신 안으로 들어와 지나쳐가면서 당신을 깨우고 자극한다. 그것은 실제로 당신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 순간 경험이 들어오고 당신은 배우고 성장해 간다. 가슴과 마음은 확장되고 당신은 매우 깊은 차원에서 건드려진다. 경험이 최상의 스승이라면 삶의 경험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자신을 지나쳐가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 순간을 또 그 다음 순간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경험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관광물을 계속 관광하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넘기는 거죠. 온갖 다양한 경험들이 들어와서 당신을 지나갈 것이다. 그런 상태로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완전히 끼어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끼어있는 존재들이 지금, right now,
Here I am. 바로 지금을 사는 방식이다. 그들은 거기 있고 삶도 거기 있다. 그리고 삶 전체가 그들을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유명한 말 있죠. 그것도 이러한 개념에서 형이상학적으로 반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그 말이 되게 허무함에 빠질 수 있어요. 어차피 다 지나갈 거 지금 신경 쓸 필요 있어? 어차피 내려올 거 산 열심히 올라갈 필요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삶 전체가 그들을 지나간다. 당신이 삶의 낱낱을 경험하는 동안 온전히 존재하여 그것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을 상상해보라. 매 순간이 자극적이고 감동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당신은 완전히 열려있고 삶은 당신을 관통하여 흘러갈 것이기에. 하지만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당신의 자동차는 거리를 지나간다. 가로수가 지나가고 자동차가 지나간다. 아무 말썽도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나간다. 그런데 그 중에 그냥 곱게 지나가지 않는 무언가가 어김없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애인의 자동차와 비슷한 파란색 포드 머스탱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차가 지나갈 때 앞자리에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최소한 그 둘은 어깨를 껴안고 있었고 그것은 틀림없이 애인의 자동차인 것 같았다. 딱 걸린 거죠. 이때는 임팩트가 큽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다른 모든 자동차들과 마찬가지의 자동차가 아닌가?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당신에게는 그것이 그저 다른 차들과 같은 종류의 차가 아니다.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자. 물론 눈의 카메라에게는 그 차나 다른 차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대상에게서 반사되는 빛이 있고 그것은 눈동자를 지나서 당신의 마음의 시각적 인상을 만들어낸다. 어제 방송했었죠. 하루 만에 하면 티가 납니다. 목이. 예전에 매일 거의 안 쉬고 서너 시간씩 어떻게 했을까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물리적 차원에서는 전혀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의 차원에서는 그 인상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온갖 그 쓰라린 마음에 번민에 쌓이겠죠. 다음 순간에 당신은 더 이상 다음의 가로수와 다음의 자동차들을 보고 있지 않다. 가슴과 마음은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걸림이 생겼다. 근데 의식이 스쳐 지나가게끔 허락하지 않고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사건이 지나가지 못하고 막혀버린 것이다. 즉 관조에서 화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의 경험들이 당신을 지나가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 과거의 경험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게 만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지나가지 못한 경험은 어떻게 될까? 경험이 지나가지 못하고 계속 웅크리고 나에게 가슴에 박힌 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것들처럼 그저 깊은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리지 않는 나의 애인의 자동차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어느 시점 예컨대 다음 신호등에 이르면 당신은 신호를 인식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마음을 묶어놓기를 멈춰야만 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바야흐로 그냥 지나가지 않은 그것 때문에 당신 삶의 경험이 통째로 변질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말 되게 어렵게 써놨네요. 이제 삶은 당신의 주의를 얻어내기 위해 이 지나가지 못한 사건과 내 가슴에 메어버린 이 사건과
다투어야만 하게 되었고 그 사건의 인상은 얌전히 남아있으려 하지 않는다. 다분히 번역 문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끊임없이 떠올려서 생각하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그것을 마음속에서 지나보낼 길을 찾아내려는 발버둥이다. 온갖 방법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가로수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이것은 어서 처리해야 한다. 당신이 저항했기 때문에 그것은 길이 막혀버렸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문제를 안고 있다.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어쩜 그녀가 아닐지도 몰라. 아니야, 정말 그녀는 아니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왠지 이런 일을 안 겪으려고 사람들이 특이한 차, 특이한 색깔을 안 사고 맨날 뻔한 흰색, 검은색 이런 것을 잘 살 수도 있어요. 대중적인 차, 남들이 많이 타는 차를 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딱 안 걸리려고. 그것이 당신을 미치게 만든다. 이 모든 마음의 소음이 다만 그 걸려버린 에너지를 처리해서 지나가게 만들기 위한 발버둥인 것이다. 당신을 지나쳐가지 못한 오래 묵은 에너지 패턴들은 마음의 응어리죠. 당신의 마음의 면전으로부터 밀려나와서 당신이 그것을 놓아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갇혀있다. 에너지가 순환되지 못하고 가둬져 있으면 전부 다 안 좋은 겁니다. 피도 막혀서, 모세혈관이 막혀서 그 어혈로 썩은 피로 묶여있으면 안 되잖아요. 혈액이 응고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혈소판도 있고요. 의식도 가두어주면 안 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관련된 사건의 시시콜콜한 정보를 다 꿰고 있는 이 에너지 패턴들은 실제한다. 그것은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는다. 삶의 사건이 당신을 지나가도록 버려두지 못했을 때, 근염치 않게 패스오버, 2월절 넘어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들은 안에 남아서 문제가 된다. 이 패턴들은 매우 오랫동안 당신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에너지를 한 곳에 오랫동안 지니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사건들이 당신의 의식을 지나가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애쓸 때, 그 에너지는 먼저 마음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풀려나려고 한다. 마음이 늘 그토록 바쁜 것도 이 때문이다. 에너지가 다른 생각이나 관념들에 부딪혀서 마음을 지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가슴을 통해 풀려나려고 한다. 이것이 모든 감정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마저 당신이 저항하면 에너지는 뭉쳐져서 가슴속의 깊은 창고에 쑤셔 넣어진다. 인도 철학의 전통에서는 이 정리되지 못한 에너지 패턴을 삼스카라라고 부른답니다. 삼스카라. 이것은 산스크리트어로서 인상 혹은 각인이라는 뜻이다. 요가는 이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가르친다. 삼스카라는 하나의 걸림, 하나의 막힘이다. 과거로부터 생겨난 하나의 각인이다. 그것은 정리되지 못하고 고정된 에너지 패턴으로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나선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 걸려있는 에너지 패턴에 작용하는 물리적 법칙을 깊이 들여다보자. 부모에게서 보고 배우는 어떤 전통되는 의식의 대물림도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에너지의 파동이 그런 것처럼 당신에게 들어오는 에너지는 계속 움직여야만 한다. 왜 파동? 주파수로 진동하지 않으면 이미 파동이 아닌 거예요. 에너지가 속에서 막혀 있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에너지가 속에서 막혀 있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에너지는 계속 이동할 수도 있고 한 곳에 머무를 수도 있다. 머문다는 것은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다. 팽이가 한 곳에서 이제 왔다 갔다 안 하고 고정돼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은 원자와 행성의 궤도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모든 것이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담겨있지 않으면 밖으로 퍼져나간다. 물도 물그릇에 담겨있지 않으면 항아리가 흘러넘치게 되면 물은 흘러넘치잖아요. 댐도 마찬가지고요. 창조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역학적으로 제자리를 맴돌므로써 고정된 단위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원자의 모습을 띤 에너지가 온 물질 우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벽돌의 역할을 하는 이유이다. 제자리를 맴도는 에너지. 그런데 과학이 발견했다시피 원자에 담겨있는 에너지가 풀려나면 이 세계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달리 강제하지 않는 한 에너지는 자체의 평형 상태로 인해 제갈이 채워진 채 한 곳에 머문다. 제자리를 맴도는 에너지의 이런 작용이야말로 정확히 삼스카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다. 제자리를 맴돌다. 그 회오리 바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태풍 회오리 바람. 삼스카라는 저장된 과거 에너지 패턴의 맴돌이로서 상대적인 평형 상태에 있다. 그 나름으로는 그것이 평형인 거예요. 팽이가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 팽이의 그 중심점을 이제 한 곳에 고정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에너지가 제자리를 맴돌게 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기 싫어하는 당신의 저항 때문이다. 경험하기 싫어하는 나의 반응인식의 그 응어리가 내 삶의 이 그 관념 상태를 맴돌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쥐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저항 때문이다. 그것을 경험하기 싫어하는 당신의 저항 때문이다. 현실에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것에 안 돼 하고 반응해버리고 노력해버리면은 거기서 내가 더 늪에 더 빠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상무시예요. 개무시. 그것은 달리 갈 데가 없다. 당신이 그것을 놔주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왜 안 가냐고 막 소리치는 거 똑같아요. 멱살 잡고 왜 안 가냐고 막 따져보세요. 멱살을 손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식이다. 이 맴돈 에너지의 덩어리는 가슴의 에너지 중추에 문자 그대로 저장된다. 까르마 이런 것도 비슷한 거겠죠. 업보 까르마. 살면서 당신이 끌어모은 모든 삼스카라가 거기에 저장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당신 애인의 자동차처럼 보였던 파란색 포드 머스탱의 예로 돌아가 보자. 혼란된 에너지 패턴이 뭉쳐서 가슴에 저장되고 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그 상황이 정리되어서 그 경험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애인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당신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에너지에 저항했고 그것은 말썽을 부리지 못하도록 뒷전으로 밀려나서 가슴속에 저장되었다. 예전에 저는 스타일이 그냥 거기서 어떤 말도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거기서 그냥 연락 끊고 안 봐버리는 거가 제 방법이에요. 그것이 제가 상처를 가장 적게 받는 방법이었고 더 이상 에너지 소모를 안 함으로써 미련 자체를 안 둘 수 있는 방법이었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해결하셨습니까? 제대로 따져갖고 답을 내는 스타일이십니까? 그것은 끝난 일처럼 이전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저장해 놓은 낱낱의 삼스카라는 아직도 거기에 있다. 가난아이 적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지나가지 못한 모든 것들이 즉 내가 지나가게끔 패스오브 넘겨보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당신 안에 있다. 즉 아직은
내가 무엇을 부둥켜 안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 가슴의 밸브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각인, 이 삼스카라이다. 각인, 삼스카라가 바로 밸브 역할을 한대요. 이 엉긴 덩어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에너지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 동맥도 그래서 경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혈관이 축소되고. 이제 우리는 가슴 속의 막힘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했고 어떻게 막히게 되는지를 알았다. 삼스카라가 쌓여서 에너지가 거의 흐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안다. 삼스카라가 많이 쌓이면 사람은 우울증에 빠진다. 심장병도 걸릴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암울해진다. 이것은 가슴과 마음에 에너지가 거의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혈이 소통이 안 돼버리면, 모세혈관이 손끝과 발끝까지 완벽하게 소통이 안 돼버리면 수족 냉증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것이 썩어서 절단을 해버릴 때가 와요. 군대 갔을 때 보통 이제 군화에 맨날 치이다 보니까 이제 발 뒤꿈치가 옆 부분이 부어서 봉화지겸 걸려서 막 잘못하면 살이 썩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군대 가셨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외부로부터의 감각이 당신의 의식에 도달하기 전에 이 억압된 에너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점점 그 억압된 응어리가 쌓이게 되니까 이것이 나의 그 어떤 망이 되어버리죠. 이 망을 거쳐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신의 가슴은 세월이 갈수록 막힌다. 삼스카라는 계속 쌓여만 간다. 하지만 그것이 늘 막혀있는 것만은 아니다. 삶의 경험에 따라 그것은 꽤 자주 열렸다 막혔다 한다. 이것은 다음의 의문을 제기한다. 가슴의 상태를 자주 바뀌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자꾸 어떨 때 막혔다, 어떨 때 또 열렸다 할까 이거예요. 삶 속에서 나이대별로 나의 마음을 응어리로 막아버리는, 답답하게 해버리는 이 막막함이 나름의 에피소드로 다 있죠. 레파토리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입 전에 고등학교 때는 대입이란 입시 스트레스, 부모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너 이쪽 대학 가, 이거 전공해 하면서 강요를 받는다던가. 어쨌든 나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도 내가 나를 막아버린 것도 사실은 현실이 나를 막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 의식이 나를 막은 거예요. 삶의 경험에 따라 그것은 꽤 자주 열렸다 막혔다 한다. 이것은 다음의 의문을 제기한다. 가슴의 상태를 자주 바뀌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잘 살펴보면 당신은 그것이 막힘을 일으켰던 과거의 그 각인과 관계됨을 알게 될 것이다. 각인은 글자 그대로 못 박는 거예요. 딱 그냥 지져버리는 거죠. 뽑기로 이 별표 모양을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별표 모양이 잘 안 가시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오징어 게임 2 나올 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저장된 에너지 패턴은 실제한다. 그리고 이제 내일 미국 대통령 발표하나요? 누가 될까요? 저장된 에너지 패턴은 실제한다. 실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패턴이라는 것은 결이에요, 결. 나무도 결이 있죠. 나이테가 있고 나무의
그 수목의 종류마다 결이 다 다릅니다. 그 밀도도 다르고요. 내구성도 다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식에 켜켜이 쌓인 그 응어리들의 에너지 패턴은 분명히 각자의 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사지 샵에 가서 뭐 몸의 부분을 목이라든지 이런 데를 풀어주잖아요. 그럼 시원해지죠. 경락 마사지도 마찬가지고 경혈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에너지 패턴은 실제한다. 삼스카라는 지나가지 못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들로서 프로그램되어 있다. 우리가 항상 잠에서 어른 되어도 계속 꾸게 되는 꿈 가운데 예전부터 내 아킬레스건이나 어릴 때 청년기에서 쓰라림이 있으면 그것이 에피소드로 각인되어서 비슷한 꿈을 계속 꾸잖아요. 군대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은 맨날 군대 꿈만 꿔요. 난 분명히 제대를 했는데 여전히 군대에서 복먹고 있는 것을 리얼로 꿈을 꾸는 거예요. 깨보면 꿈이죠. 미치는 겁니다. 맨날 군대 꿈만 꿔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군대에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상관 잘못 만났던지 엄청 갈굼당해서 군대가 힘들어진 경우도 그렇습니다. 뭔가 자신이 힘들었던 또는 못다 이룬 어떤 꿈이라든지 한이라든지 나름의 역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응어리로 계속 풀어주지 못하니까, 나의 마음을 스스로 정화시켜주지 못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따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예전에 노예라는 걸 표징하는 어떤 불로 지져서 각인시키는 그런 것처럼 내 등짝에 딱 각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등짝에. 애인이 자동차 안에서 누군가와 껴안고 있는 것을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투를 느낀다면 그 사건에 관한 매우 세세한 데이터가 그 삼스카라 속에 저장되어 있다. 그 쓰라림에 다 저장되어 있겠죠. 거긴 그 사건의 분위기와 성격, 그리고 당신이 그 사건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지도 다 담겨 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 이것을 살펴보자. 5년이 지나고 당신은 옛 애인과 벌써 헤어졌다. 결국은 헤어졌죠. 5년이 지났고. 당신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이젠 훨씬 더 성숙했다. 어느 날 당신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차를 몰고 있다. 가로수가 지나가고 차들이 지나간다. 그때 파란 머스탱이 지나가고 그 앞자리에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있다. 즉시 당신 가슴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연상이 되겠죠. 예전에 나의 그때 그 사건. 가슴이 쿵쾅거리고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기분이 동요되고 예민해진다. 이제 더 이상 즐겁지가 않다. 이 모든 내면의 변화가 단지 당신이 어떤 특정한 자동차를 보고 가슴이 혼란되면서 일어난 것이다. 이 과정을 한 발짝 물러서서 살펴보면 정말 놀랍다. 5년 전에 아주 잠시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 사실 스쳐 지나가는 이 자동차로 보면은 지나갈 때 그냥 찰나잖아요. 당신은 그것을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이제 5년이 지난 후에 파란 머스탱이 지나가면서 가슴과 마음의 에너지 흐름을 바꿔놓은 것이다. 그때의 그 쓰라림이 이제 같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바라보기에는 내 마음이 정화가 안 된 거죠. 이것은 믿기지 않는 만큼이나 엄연한 사실이다. 게다가 이것은 파란 머스탱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당신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 즉 내가 그것을 지나치지 못한, 같은 말이죠. 당신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이토록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도 놀랍지 않고 가슴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가슴에 저장된 에너지는 실제하고
그것은 현재의 생각과 사건들의 흐름과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각인이 된 그것은 항상 연상을 통해서 다시 상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안 좋은 추억의 장소는 잘 안 가려고 하죠. 나중에 새로운 연인을 만나도 거기는 안 가게 됩니다. 가고 싶지 않게 돼요. 이 상호작용의 역학이 삼스카라로서 저장되어 있던 파동을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일깨워지게 한다. 이것이 그 파란 머스탱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저장된 에너지를 일깨우는 데는 똑같은 자동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것은 까만 머스탱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둘이 껴안고 지나가는 아무런 차라도 될 수 있다. 비슷한 것이면 무엇이든 삼스카라를 건드려 놓을 수 있다. 이거저것 그대로 빼박으로 부합이 안 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공통점이 있으면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러, 빠르면 비행기죠. 연상이 됩니다. 이유는 과거로부터 각인된 인상은 아주 해묵은 것조차 자극을 받아 일깨워질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덫, 내가 만든 그 덫에 내가 덫을 붙들고서 덫에서 해방되고자 아등바등 노력을 하다가 애쓰다가 영노력의 법칙에 의해서 더 그 덫을 놓지 못하는 쇠사슬을 끊어야죠. 쇠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현재의 사건으로부터 입력되는 감각은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이 저장해둔 모든 것들을 파헤쳐내고 그것과 관련된 과거의 패턴을 정확하게 되살려놓는다. 자극을 받으면 삼스카라는 마치 꽃잎처럼 열리면서 저장된 에너지를 풀어놓기 시작한다. 맨 처음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험했던 기억이 갑자기 의식 속으로 밀려 들어온다. 그때의 생각과 느낌과 때로는 냄새와 그 밖의 감각까지도 삼스카라는 그 사건을 사진 찍듯 완전히 기록해서 저장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컴퓨터 기억 장치보다 월등하다. 그것은 당신이 느꼈던 것, 생각했던 것, 그 사건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기록할 수 있다. 어렸을 때 물에 빠졌던 사람은 물을 싫어해서 수영 자체를 안 배우잖아요. 뭐 먹다가 체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절대로 먹히지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정보는 작은 에너지의 거품이 되어 가슴속에 저장된다. 여러 해 후에 건드려지더라도 그것은 그 즉시 당신이 과거에 느꼈던 생생한 느낌을 경험하게 만든다. 계속 불러내서 되풀이하고 불러내서 되풀이하고 지금이라는 순간을 프레시하게 샘솟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날려버리고 나를 계속 과거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60이 되어서도 5살 때 느꼈던 불안감과 두려움을 실제로 느낄 수 있다. 이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정리되지 않은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 패턴이 저장되어 있다가 일깨워지는 것이다. 어렸을 적 그 정서가 만들어지면서 켜켜이 쌓였던 낙인 찍혀졌던 그 모든 트라우마가 나중에 계속 재현되잖아요. 삶에서 편안하게 관조할 수 없고 왠지 불안하고 쫓기는 그런 마음 상태. 하지만 당신이 받아들이는 경험들의 대부분은 걸리지 않고 통과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저것 다 걸려버리면 못 살죠. 대부분 통과됩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그대로 지나간다. 당신이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는지 상상해보라. 그것들이 모두 그처럼 걸리지는 않는다. 그 모든 인상들 중에서 걸리는 것은 단지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매우 즐거운 감각을 제공하는 것들 뿐이다. 그렇다. 당신은 긍정적인 인상도 저장한다.
사랑스럽고 멋진 추억도 있잖아요. 멋진 경험이 일어나면 당신은 거기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는다. 집착이란 이것이 지나가 버리기를 원치 않아. 그가 날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정말 깊은 사랑과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어. 그 순간을 늘 떠올리고 싶어. 그 장면을 자꾸자꾸 보여줘. 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집착인 거예요. 좋아한다라는 명분 하에서, 좋다라는 느낌의 명분 하에서 그것을 내가 거기에 매어버리게끔 만드는 거죠. 사랑과 집착은 다르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그를 사랑한다는 명분 하에 그에게 일거수일투족 CCTV 달고 집착하는 거 다르잖아요. 집착은 긍정적인 쌈스카라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자극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풀어낸다. 그러므로 가슴을 막는 두 가지의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 에너지가 싫어서 밀쳐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좋아해서 붙잡으려고 애쓴다. 자석 N극 S극이죠. 어느 경우든 당신은 그것이 지나가도록 놔두지 않는다. 당신은 저항이나 집착으로 밀어내거나 땡기는 것으로 흐름을 막음으로써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안은 삶을 밀쳐내거나 붙잡지 않고 그저 그냥 즐기는 것이다. 대안은 바로 그저 즐기는 것이래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그 느낌을 즐기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랑한다는 명분하에 집착하는 그런 애착이 아니라 그저 즐기는 거예요. 내가 그녀를 지금 사랑할 수 있음에, 그를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내일 일, 1년 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매 순간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면 왠지 누군가의 삶에서 만남에서 있을 때 잘하겠죠. 있을 때 잘해. 삶과 씨름하지 않고 삶이 주는 선물을 기꺼이 경험하면 당신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건드려질 것이다. 내 모습 그대로, 지금 이대로. 바람이 이렇게 살랑일 때 내 몸이 바람을 그대로 흠뻑 맞아들이면서 그대로 순적히 바람의 살랑거림을 느껴보는 거죠. 바람을 잡겠다고 쥐어버리면 바람을 못 느끼죠. 손을 쫙 펴야 바람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지이르면 당신은 가슴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찰나로 존재하면서 그것을 영원으로 접속시킬 수 있는 Now Here I Am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애달파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하지만 허무해하지 않고, 공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해야 돼. 오로지 내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전 존재 앞에 나를 그대로 부합시켜서 내놓을 수 있는, 맞대입 갈 수 있는 그런 거죠. 어떤 회한도 없는 거예요. 아쉬움도 없는 거예요. 가슴은 당신을 부양하는 에너지가 지나가는 자리이다. 당신을 부양하는 에너지가 지나가는 자리이다. 이 에너지는 당신을 키우고 고양시켜준다. 그것은 당신을 싣고 삶을 지나가는 힘이다. 당신을 싣고 삶을 지나가는 힘이래요. 싣고. TV는 사랑을 싣고 생각이 나네요. TV는 사랑을 싣고. 그것은 당신의 온 존재를 관통해 흐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경험이다. 이것이야말로 애초에 당신이 내면에서 늘 일어나게끔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다. 당신이 경험했던 가장 고양된 상태는 단지 당신이 마음을 활짝 열었던 결과일 뿐이다.
내 의식의 마음문이 가슴팍이 활짝 열려있을 때 응당 자연스레 얻게 되는 선물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경험했던 가장 극고양된 상태, 그것이라는 거죠. 스스로의 황홀경은 내가 나를 그대로 온 우주에 합일시켜서 내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완벽한 오픈이죠. 당신이 닿지만 않으면 언제나 그런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끝없는 영감, 끝없는 사랑, 끝없는 열림, 이것은 늘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이 건강한 가슴의 본연의 상태이다. 이러면 절대로 심장병 안 걸립니다. 응어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지를 얻으려면 그저 삶의 다양한 경험이 당신 안으로 흘러와서 지나가도록 허락하라. 그 현실에서 숱한 경험을 겪어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면서 방언보단 통변인 거예요. 꿈보다 해몽인 거예요. 내가 현실에서 팩트에 무반응으로 거꾸로 이것을 좋게 내가 생각할 수 있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최상의 판타스틱한 최고의 복스러운 삶이 나를 정말 나에게 선물로 이제 주어질 것을,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를 만끽하는 거죠. 그런 관점이라면 때로는 이건 아닌데 라는 상황이 있어도 모든 것을 정말 좋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주고, 이게 그겁니다. 현실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지를 배 이상으로 여유를 두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상처라든지 응어리가 될 수 없고 패스오버를 바로 넘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지를 얻으려면 그저 삶의 다양한 경험이 당신 안으로 흘러와서 지나가도록 허락하라.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겠죠. 이전에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묵혀있던 에너지가 다시 나타났다면 지금 그것을 떠나보내라. 그 어떤 내 나이대별로의 그 지금 이 순간까지 삶의 여정에서 내가 아쉬웠던 그 모든 응어리의 흔적들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때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진리를 깨어날 수 있었다. 지금의 내가 이렇게 온전케 되었다라고 감사할 수 있겠죠. 쑥하고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되었으면 통과 의례면 그 통과 의례는 나에게 당연지서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한 연속에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과 더 맞는 사람인지를 내가 더 깨닫게 될 수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인생에서는 반면교사이거나 진면교사입니다. 억울했던 것은 반면교사로 여기고 좋았던 것은 진면교사로 여기고, 오래 묵혀있던 에너지가 다시 나타났다면 지금 그것을 떠나보내라. 강도 바라바, 나에게 날강도 짓을 하는 바라바를 떠나보내고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 이거죠. 내 안에 진리 빼고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같은 결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쉽다. 파란 머스탱이 지나가면 두려움이든 질투든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그저 미소 지으면 된다. 오랜 세월 깊숙이 저장되어 있던 삼스카라가
드디어 당신을 지나갈 기회를 얻은 것을 기뻐하라. 비로소 나를 지나칠 수 있도록, 즉 내가 그것을 지나쳐버릴 수 있도록 패스오버, 바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안식한 약속의 땅에 이미 내가 있음을 통해서, 그걸 느낌을 통해서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은, 나의 응어리들은 전부 다 패스오버, 유월절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저 가슴을 열고 이완하고 용서하고 웃어라. 잊어줘라는 걸 쉽게 말해서 용서하라, 웃어라, 잊어줘라. 아니면 뭐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단지 그것을 다시 밀쳐내지만 마라. 영 노력의 법칙에 의해서 애쓰지 말고 그냥 무시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올라오면 아프다. 그것은 고통과 함께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고통과 함께 풀려날 것이다. 그 저장된 고통이 가슴을 틀어막고 삶을 제약하도록 내버려둘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당신은 결정해야 된다. 어차피 내 의식의 선택이에요. 내 소관이고 자업자득입니다. 삶은 인과응보예요. 대답은 그것이 건드려질 때 기꺼이 그것을 놓아보내는 것이다. 그것은 잠시 아릴 뿐. 그러고 나면 끝이다. 그러니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세상이 삼스카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애쓸 것인가? 셀프 방어 기제가 발동돼서 나를 더 힘들게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 정화의 과정을 기꺼이 겪을 것인가? 건드려진 에너지가 시키는 대로 결정하지 마라.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 있게끔 중심 잡는 법을 연습하라. 저장된 에너지 패턴과 싸우기를 그칠 수 있을 만큼 괴념치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죠. 스케일입니다. 그럴 만큼 내면의 깊은 자리에 자리 잡고 나면 그것들은 꼬리를 물고 올라와서 당신을 곧장 지나갈 것이다. 내 의식의 수준이 사닥다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아닌 것들은 나를 지나가고 나는 자유하고 해탈하게 됩니다. 그것은 낮에도 올라오고 심지어는 꿈속에도 올라올 것이다. 당신의 가슴은 풀어내고 정화하는 이 과정에 익숙해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이 그저 일어나도록 놔두어라. 끝장을 보라. 그것을 하나씩 처리하려 하지 말라. 그것은 너무 느리다. 그것들이 배후에 중심을 잡고 머물러 있으면서 그저 힘을 빼고 릴렉스, 이완하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이 저장된 에너지 패턴을 몸이 박테리아와 외부의 물질을 제거해내듯이 가슴으로부터 제거해낼 것이다. 즉 나의 온전한 I am 하나님의 의식은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가 베드로의 발을 씻겨줬듯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스스로 정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보상은 영구적으로 열려있는 가슴이다. 밸브는 이제 없다. 당신은 사랑 속에서 살고 그것이 당신을 먹이고 힘을 준다. 그것이 열린 가슴이다. 완벽한 열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완벽한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완벽한 포용이죠. 그것이 애초에 가슴이라는 악기에 맡겨진 역할이다. 흉금이라는 악기에게 맡겨진 역할이에요. 흉금을 트라. 가슴이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음을 음미하도록 자신을 허용하라. 이완하고 풀어놓는다면 그 가슴의 정화는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것이다. 엄청 상쾌할 거예요. 그렇죠? 당신의 눈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다 고정시키고 거기서 눈을 떼지 말라. 넘어지면 그저 다시 일어나라. 아무런 문제도 없다. 내가 문제로 여기지 않는 한 문제는 나에게 없다. 에너지 흐름을 방해시키는, 해방시키는 이 과정을 가고자 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지를 말해준다. 에너지 응어리를 완벽하게 풀어주는, 흐름을 해방시키는 이 과정을 내가
들이댄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냐 이거예요. 이미 시작이 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에 다다를 것이다. 그저 계속 가기만 하라. 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6장 가슴을 정화하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삶을 반추해가면서 지금의 나의 의식에 얼마나 이러한 응어리가 아직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마사지를 통해서 스스로의 정화를 통해서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완벽하게 자유의 날개로 나의 흉금을 오픈시킬 수 있는 한번 기계를 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챕터가 끝났으니까 이만할게요. 또 하다 보면 또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제7장 닫는 습관 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닫는 습관 깨기. 그러니까 닫지만 않으면 항상 원래 의식은 열려 있다. 즉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주로 여기고 팩트를 우상시하지만 않는다면 내 마음은 항상 모든 것이 다 있는 잠재의식으로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의 한계를 닫아버리지만 않으면, 즉 닫는 습관을 내가 계속 깨버릴 수만 있다면 나는 뚜껑 없이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타였습니다.